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역사적인 날을 또 새롭게 쓰기도 했습니다. 꿈의 7,000P라고 불렸던 우리 시장이 7,000포인트를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시가총액 역시나 6,000조 넘어섰고 삼성전자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시총 1조 클럽을 달성하기도 한 날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력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반면에 또 코스닥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포모 현상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오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오늘 정말 잘 가고 있는데 투톱이 그냥 독주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이 잘 가는 이유는 간밤에 또 미증시에서 AMD의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왔기 때문이겠죠. 대표님께서는 이 실적 발표에 좀 어떤 부분 주목하셨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AMD 실적이 정말 잘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돼가지고 훈풍이나 이런 부분이 지속이 더 될 거다라는 시장의 인식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AMD 실적을 조금 지켜보면은 MI300 시리즈나 이런 부분이 예상보다 매출이 빠르게 올라갔다는 게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하이퍼스케일 고객들의 AI 서버 투자가 아직도 살아있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 포인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나 이런 부분이 망설이거나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었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상이 없다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라클 등 어떻게 본다면은 이 GPU를 사줄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AMD에 관련된 GPU나 이런 부분이 채택되는 게 더욱더 늘어났던 부분이 키포인트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까지 엔비디아가 잘 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GPU 시장에서 AI GPU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AMD까지도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엔비디아 다른 점이 뭐냐라고 본다면 CPU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변목 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CPU까지도 추론과 연결성을 계속적으로 지어지면서 더욱더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가파르게 올라가졌던 부분이 CPU뿐만 아니라 AI GPU까지도 동시에 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AMD 같은 경우도 급등하는 모습도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MD의 실적 발표로 우리 시장 역시나 그 훈풍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반도체의 강세로 오늘 국내 증시 7,000포인트 돌파했는데 나오는 분석들 보니까요. 네. 반도체 아직도 확실히 저평가다. 이러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도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AMD처럼 고객사들 다변화됐을 때 두 기업 중에 그러면 삼성전자를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저평가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주가로 보면은 가격적인 부분은 저점 구간을 빠르게 이탈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사이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약간 초중반 에 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디램 가격 인상이나 HBM 관련해가지고 변목 형상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던 게 불과 작년 거의 4분기 때였습니다. 4분기부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와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AI 사이클이 탈 거다라고 했던 부분이 정말 불과 몇 개월 만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가파르게 가격도 올라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많은 빅테크들 미국에 상장된 마이크론만 비교를 해봐도 SK하이닉스가 더욱더 저평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원활한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슈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게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이슈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 만약에 미국에 상장이 될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개별 ETF가 이제 5월달에 상장이 되는데요. 그거에 앞서서 이제 2배짜리나 이런 부분이 생긴다로 보면 더 강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는 심리가 맞물리면서 어떻게 본다면 호재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빨리 가속성이 붙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주가가 많이 올라가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면 조정도 좀 세게 들어왔던 이때까지 시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아직 해소된 건 아닙니다. 유가도 아직까지도 $100 부근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
시장에서 망설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 종목은 날 거다라는 믿음 때문에 조금 더 대형주 쪽으로 강한 수급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지금은 저점 구간보다는 어느 정도 중간 단계까지는 저는 가격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앞자리가 바뀌어도 안 이상한 영업이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갈만하니까 갔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뭐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시장의 뭐 ETF 출시라던가 여러 가지가 엮이면서 지금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현재 구간 6.8% 넘게 상승하는데 코스닥은 반면 0.5%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엇갈리는 듯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이 덜 가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대형주 대비 조금 지금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덜 오른 반도체 소부장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다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네. 시장에서 좋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고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더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장비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한미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한미반도체가 코스피에 상장된 이점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장비주 안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영업이익 측면이나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한미반도체가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에서는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대표이사가 고점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하는 모습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올라야 전체적으로 나머지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들이 올라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부품 쪽에서는 워낙 종목들이 많습니다. 기존엔 리노건물 집중적으로 봤었는데 대주주 매도나 이런 부분이 나와주면서 약간의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인데 최근 들어와서 코스닥이 정말 못 가는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부품 쪽에서는 LG이노텍이 요즘에 좀 유심히 간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소재 쪽에서는 SNS텍을 집중적으로 보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약간의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도 나와줬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코스닥에 있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본다면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각각 좀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 기업도 어떤 종목 봐야 될지 고민되신 분들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에서 파생돼서 AI와 엮여 있는 기업들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뜨거운데 네. 정말 빠르게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가는 말이 또 가니까 좀 올라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도 우리가 올라탈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그나마 그래도 기판 관련주들을 조금 더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LG이노텍이 제일 눈이 간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삼성전기에 비해서 시총이나 이런 부분이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 LG이노텍이 정말 많이 올라줬지만 어떻게 보면 FC-BGA 기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목 현상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FC-BGA 기판 같은 경우에 비싸서 어떻게 보면 망설였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패키징 공정에서 더욱더 어려워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더욱더 각광받으면서 이제 병목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비싸서 이때까지 못 팔았던 부분이 이제는 비싸더라도 너도 나도 사고 싶어 한다. 그렇다고 본다라면 매출, 영업이익 이런 부분이 더욱더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에 애플에서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으로 나와주면서 아이폰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있구나. 그렇다고 본다라면 이제 하반기에 있을 이제 폴더블 폰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플 하면 또 LG노텍과의 밀접한 연결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FC-BGA 기판 관련해가지고 공장 증설이나 이런 모습까지도 확장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가는 종목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이때까지 뭐 70만 원, 80만 원 정도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 100만 원까지 올라가주는 모습도 나와줬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즉 어느 정도 유동성 장세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게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60만 원 선에 있지만 이 종목이 이제 70만 원, 80만 원 되면 또 다른 새로운 수급세가 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 고점에서 사실 거 아니면 반도체 투톱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내가 노려야 될 종목이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전 대형주 위주로 장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 LG이노텍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판 관련된 기업들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LG이노텍 언급해 주셨고요. 시가총액 지금 14조 9천억 원 가량이고 오늘 6% 강세 보입니다. 삼성전기가 68조인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지금 저가에 대한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 AI라는 단어를 달고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를 돌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전선 관련 기업들 굉장히 강하고요. 여기에다가 또 고개를 오랜만에 든 게 유리기판 그리고 액침 냉각 관련된 섹터들도 오늘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또 주목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SKC가 이제 흑자 전환하는 모세가 또 나와줬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어느 정도 받아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정말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가끔 뜬금없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급등하는 연상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는 시장에서 꿈의 기판 이게 진짜 나온다라고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의 기판 같은 경우는 약간의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발열과 이런 부분이 나오면 힘 현상이 생깁니다. 휘어집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열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지만 유리 같은 경우에 열에 계속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힘 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 기판을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기판이 플라스틱 기판에다가 우리가 많이 장착을 하면 칩 같은 걸 많이 장착하면 이게 무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또 벌어지는 모습도 있는데 유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강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모습대가 이제는 신호 안정성, 미세 회로 구현 이런 부분까지도 맞물리면서 기존 기판보다 유리 기판이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부분. 또 SKC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기업 중에 가장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기업에서 이제 흑자까지도 나와준다라고 보면 이제 연구 개발에 조금 더 힘을 쓸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올라가주는 부분. 그리고 또 인텔과 애플에서도 계속적으로 인텔이 약간 한 박자 느리게 가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다들 알다시피 인텔이 거의 망하다시피 했다가 이제 다시 좀 살아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상승 랠리가 나와줬다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냉각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발열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보면 우리도 핸드폰을 오래 쓰면서 이제 열이 나면은 이제 갑자기 성능 저하나 이런 부분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냉각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각광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액침 냉각과 뭐 순액, 열 제어 소재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냉각 기술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데이터 센터 쪽에 납품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유심히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결국에는 순환매 장세가 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AI 관련된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듯하단 말이죠. AI 섹터 내에서 다음 타자로 오를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네트워크 병목이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왕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노키아에 투자하는 모습에도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면서 이 통신 장비 쪽이나 아니면 광통신 그리고 광섬유 이쪽을 계속적으로 배제 안 하고 투자하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 이쪽을 계속적으로 보냐라고 본다면 다들 알다시피 데이터 센터에서 빨리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를 원활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곳까지 옮길 수가 있냐 이게 또 키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크 관련해서 병목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됐던 부분. 그러면서 이번 연도 초에 5G 관련된 통신 장비주 광섬유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정말 가파르게 올라줬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적 시즌으로 오면서 약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불안감과 이런 부분이 나와줬었는데 RF 멀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실적이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정말 5G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드디어 실적을 찍혀준다고 본다면 이게 본격적으로 AI 순환매가 왔을 때 이때부터 더욱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서 미국의 이제는 주파수 경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관심을 받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음 순환매 주인공으로 정말 다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력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D램, 그 다음에 HBM, 그 다음에 전선, 통신도 한 차례 올라줬다라고 보는데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뭐냐? 기판 관련주들도 실적을 보여주고 나서 한 단계 더 올라줬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관련해가지고는 1분기보다는 본격적으로는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더 큰 만큼 이제부터 모아가기 전략이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목 현상으로 수혜를 받는 섹터들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AI 관련된 섹터 다 올랐고 지속적으로 레벨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상대적으로 네. 코스닥은 계속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빠지고 있고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데 코스닥의 약세장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코스닥의 약세장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미국의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맞물린다고 보면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 차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조금 노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키 맞추기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 안에서 대형주 위주 안에서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수로만 보면은 나홀로 코스피만 질주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수의 상단을 계속적으로 높이려고 해도 생각보다 대장주가 없다라는 게 약간 흠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좀 안 좋았던 모습세, 그나마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대주주의 매도나 이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 그리고 2차 전지나 이런 상승 랠리도 어떻게 보면 셀업체 쪽으로 집중된 모습세도 나와줬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강력한 대장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재미없는 흐름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제약바이오가 가져야지 코스닥에 갈 수 있고 아직 눈에 띄는 주도주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가 5월 들어서 이거래일간 지금 11% 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틀 동안 많이 오르니까 5월 달에 변동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 5월에 저희가 좀 어떤 부분 주의하면서 시장 대응해야 될까요? 5월 달에 가장 큰 이벤트는 누가 뭐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관세 전쟁이 다시 한번 더 확산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확산이 된다라고 보면 약간의 지수의 눌림목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란 전쟁 관련해가지고 더 확산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서는 어느 정도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심리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신호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줄어든다라고 보면은 좋은 긍정적인 시장이 되겠지만 이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언급이나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보면 시장이 또 안 좋아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주의하면서 지켜볼 시장이지만 그럴 때마다가 항상 기회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호 대표와 함께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 그 가운데서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5월장 앞으로 남은 일정이 많은데 이때 또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까지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원하게 7,000피 돌파 우리 증시 8,000, 9,000까지 갈 수 있게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